5, 6, 70대가 그렇게 윤석열한테 아예 관제 거기에 못 들어갔다는 건 이제 젊은 사람들만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화내고 억울해할까? 화내고 억울해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이런 지경을 만들지를 않았지. 이해하는 척하면서 수그러들 거야. 그게 그들의 비겁함이고 비열함이고 그런 사람들은 버러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돈이나 주면 움직이고 자기 생각이 없거든. 자기 스스로 생각했으면은 이런 일을 겪으면 화가 당연히 나야지. 화 안 내. 화 못 내. 화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화는 그냥 이재명을 향해서밖에는 못 하는 거야. 두려울 때, 두려울 때 지들 줄 아는 그런 개에 불과한 거지. 협박도 못 해. 오히려 그냥 무서워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이건 뭐 선거 전략에서 최고잖아. 공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 체면이 뭔지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들은 파면을 당해서 쫓겨난다는 거. 그래서 침울하고 불쌍한 표정 짓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대접을 받고 쫓겨나지만 나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야 하는 거거든. 그래야지 그나마 목숨이 살아있고 지지자들이 그나마 이제 줄어들지만 그래도 재판을 받고 뭐 하고 이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은 안 당하는 거야. 지지자들이 주변에서 보호하는 거잖아, 일종의. 그러면서 행여나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거야. 나경원한테만 했겠어? 나경원한테만 한 거 아니야. 오만 대다가 낙지발처럼 다 걸어놨겠지. 사실은 그쪽이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은 너를 밀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더럽게 사람들을 요리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한덕수를 국힘에 한 60명 정도가 민대매. 그건 이제 지령이 떨어진 거지. 그들은 김건희가 캐비넷 딱 찍고 니네 이거 못 이루면 니네들도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부끄러운 인생들이다. 세상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처참하게 망신을 당하는지 그걸 몰라. 그 망신이라는 거를 보통 창피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느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창피하다는 걸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망신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지금도 많이 당하고는 있을 텐데 아닌 척을 하지. 아닌 척을 한다는 건 그걸 인정을 하고 나면 못 살거든. 자기네들도 그 정도는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하고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시키면 못하는 거 없지. 젊은 애들이 거기 가면 분명히 신천지나 이런 데서 키운 애들 보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그거 당연히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믿음,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지 못하거든. 망신이라도 느낄 줄 알고 창피라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그런지 못하거든. 자기네들은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하니까 하는 거야. 특히 젊은 애들은 그렇게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망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지. 자기네 그 작은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어디 가서 운신을 못 하잖아. 망신이라는 거는 죽었다는 소리거든. 살았어도 죽은 거거든. 망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내 몸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망신을 당하는 거라고 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하고 영혼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창피함을 당하는 걸 망신이라 그래. 혼쭐이 난 거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60, 70대들인데 그 60, 70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태까지 그냥 우기고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기고만 산다는 건 그냥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아 이러고서는 그냥 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른 거 자기가 자기를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국힘이라니까. 국힘 지지자들도 어제는 이렇게 믿었는데 위에서 그러는데 그거 아니래 그러면 또 금방 바꿔. 그 부끄러운 거 모른다는 건 우리가 상대를 말아야 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 불똥이 나한테 튈 수가 있으니까 피해라. 부딪히면 안 돼, 맞부딪히면. 그냥,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서는 따돌려야 돼. 불러봤자지. 전환길 윤상현 불러봤자지. 그들이 뭐야? 결국은 하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쓰레기들만 남은 거잖아, 주변에. 수력으로 부릴 수 있는 게 까짓건인 게 전환기라고 윤상현이면 정말 신세 따분하게 된 거야. 그야말로 따분한 거야. 그러고도 손을 흔들고 웃는 척하고 이러고 가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아크로비스타에서 전체에 10%도 안 될 거야, 환영하는 사람은. 하는 척은 해야지. 완전 실세가 없어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같이 살 수 없다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쫓아내려고 아우성을 칠 거야. 집값 떨어진다고. 그 세상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서로 했어도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이 있어서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밀어줬다, 이런 거 했다, 이러고 그 사교계에서 같이 낄 수 있을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는 척을 하고 도와주는 척을 하고 이래요. 왜냐, 다른 데 가서 놀 수가 없으니까. 이미 찍힌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을 받을 거야? 자기네들 속에서나 사람 대접 받잖아. 있는 척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러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자랑질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머리에 든 게 있어? 뭐가 있어? 나가면은 다들 가짜인 줄 다 아는데 다른 사회에 속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살다가 말자 이러는 거야. 이재명이 이번에 영상 만든 걸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 저쪽은 젊은 애들도 많고 그런데 젊은 애들의 애늙은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역시 세 번째 하는 이재명은 달관을 했다고 그럴까? 중후해졌고 그러면서도 더 신선해진 거야.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신선과 멀어져. 익숙하다는 거는 익었다는 거고 그러면 김치같이 잘 익은 거 이런 맛을 낼 수 있어도 신선하게 젊은이들까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신선함은 보통 정치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역시 이재명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공부하는 자세가 그대로 녹아 나와 있더라고. 연구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가.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제안서들을 그대로 다 받고 보고 이러잖아. 그러면 누구한테서 나왔든지 상관없대잖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 무슨 색깔이면 어떠냐. 현 시점에 그게 필요하면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든지 그거는 다 들어볼 만하다.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되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 나라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그렇게 쓰이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면 말해라. 불평도 말해라. 내가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비난도 해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 고쳐가자. 그거를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듬직해. 속이 뻥 뚫리잖아. 정치인들 너무 답답해 막 이랬는데 물 흐르듯이 이번에 헌재가 결정문을 쓴 것도 너무나 편안한 언어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만큼 법적으로도 지식 늘어서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써줘서 우리 국민이 거기에 다 같이 참여한 느낌이 들잖아. 그렇게 헌재에서 해줬는데 그게 너무나 좋았는데 말하는 투도 겸손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단호하게. 이재명도 말을 하는데 상대방 하나하나 듣는 이로 하여금 1대1 대화를 하면서 나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하는데 성실함이 그대로 느껴지잖아. 하나도 어려운 말 안 쓰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그 말을 어떻게 왜곡을 하냐고. 그대로 들려오게끔 말을 편안하게 했더라고. 그러면서도 울림이 있고 그러면서도 야망에 찼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니네들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해냈는지 봐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해라. 우리 국민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처럼 속이 좀 편안해졌어. 저쪽에서
아무리 그 어디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돼. 동네 골목 깡패 대장도 못하겠다 다들. 동네 반장도 못하겠다 그러잖아. 그 정도 수준 갖고서 뭐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어. 다 틀렸더라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아니라 악을 쓰더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순리대로 못 가는 사람들은 다치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순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망치는데도 스스럼 없이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내란당들은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돼. 지네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동네에서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다 외면하고 그런 사회가 돼야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안 나오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사람은 물론 집어넣어야 되고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야 돼. 명태균 입장은 제가 지금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거지. 이제서야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사저에서 쫓겨나고 이제 재판 들어갈 거고 이러면 자기가 이상한 말 한마디 어떤 말 한마디 해도 다 그런 데에 재판에 다 문제가 되는 말이 되는 거잖아. 검찰이 알지 자기는 모른다 그러는 건 뭐냐. 검찰이 짜놓은 그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흐트릴 수는 없다잖아. 검찰은 그 황금폰 뭐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포렌식해서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솔솔 풀고 어떤 건 덮고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느냐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모셔놔야 되는가. 이번에 이재명이 당연히 된다면 그 5년은 금방 간다. 4년에 8년도 금방 간다. 만약에 그렇게 개헌이 돼도.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해서 뭐는 저장을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자기네들 딴에는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다 망쳐놓은 검사들인 거야. 윤석열이 검사가 돼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부패 세력으로 변해버렸거든. 그 검찰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문정 같은 이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여태까지의 그런 나쁜 관례들, 자기네들 속에서는 뭐 당연하게 여겼던 봐주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야 되거든. 박은정, 이문정 그런 사람들은 생리를 알잖아. 그 속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가 또 어떻게 그거를 새로 살려낼 수 있는가 이런 것 그래도 생각은 있을 거야. 자기네들끼리는 못하지만 세력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알고 있을 거라. 그렇게 해서 새롭게 검찰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기소청 정도로 없앤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거 저런 거에 눈치를 보면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 명태균이 갖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요리를 할 거야. 그러면 명태균은 입이 있어도 자기 지금 풀어준 검사들한테 감사하면서 처분만 바랍니다. 이거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김건희나 누군가가 훅 하고 들어오면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누구든지 간에 또 치고 들어오면 그 성과를 가만히 있지는 않을걸.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우게 자꾸 이간질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의 정책인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속에서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나쁘게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주는 거지. 그러면 쓸모가 있어. 명태균은 혼자가 아니거든. 강혜경이 있잖아. 강혜경이 공익제 보좌로 우뚝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함부로 못해. 천만다행이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딸을 위해서 애국자로 싹 돌아서면 조금만 죗값을 받고 살아남은 그게 최선인데 탁 물에서 잘 살던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못 살아. 그게 제일 걱정인 거야.